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3,500억 가지고 우리 측하고 미국 측하고 또 오늘 관세 협상을 계속했는데요. 지금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2시간 동안이나 만났습니다. 미국은 대안을 내라라고 반복했답니다. 우리가 3,500억을 못 주겠다, 현금으로 주기 어렵다라 그러니까 그럼 대안을 내놔. 어떻게 한다는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 했답니다. 2시간 동안 밀고 당기는 줄달리기 협상이 이어졌지만 구체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자, 우리 경제통상수장들과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워싱턴에서 담판을 가졌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1차 담판이 끝났답니다. 무려 2시간 동안 밀고 당기는 줄달리기 협상을 했는데 미국 측에서 500조 원 투자액을 선불로 달라는 얘기를 계속했답니다. 3,500억 달러가 500조 원 아닙니까? 그걸 선불로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우리 측에서 그걸 마련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럼 대안을 내놔라.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한미 간 무역협상이 타결 없이 끝났습니다. 결렬됐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통상 키맨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줄달리기를 했지만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측 김 장관과 김 실장이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협상장에 달려갔고 다소 늦은 현지 시각 저녁 7시경부터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에 가자마자 협상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각 저녁 7시경부터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약 2시간 후 협상장을 나온 김용범 실장은 충분히 논의했다고만 밝히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성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막 달려가가지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협상을 했는데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미국 측에서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자는 거 안 해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이재명 리스크죠. 현재로서는 다시 협상을 진행할지 여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렬이죠. 다시 만나기로 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 우리 돈 500조 원의 대미 투자 실행 방안입니다. 현금을 달라는 건데 우리는 현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우리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현금 선불 투자 요구를 수용하면 외환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다고 강조를 했고 미국 측은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 그러면 3,500억 달러를 500억 원을 500조를 현금으로 낼 수 없으면 그럼 대안을 제시하라. 구인철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쪽 실무장관들은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수용하느냐 부분은 진짜 그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하나만 한 소리 하고 있어. 어디서 X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어디서 지읒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결국 트럼프가 중요한 거지. 밑에 있는 애들 암만 얘기하면 뭐 할 거야. 아니 밑에 있는 애들은 뭐 이해를 했는데 트럼프를 얼마나 설득시키느냐가 뭐 중요하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트럼프가 오케이 해야 되는 거지. 그럼 트럼프가 오케이 하지 않는데 밑에 있는 애들이 뭐 네 말 나는 이해해. understand.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애들 만나가지고 아무리 뭐 러트리 상무장관이 뭐고 러트리 상무장관이 무슨 결정권이 있습니까? 그럼 러트리 상무장관한테 막 설명하고 우리가 이렇고 A는 B고 B는 C고 C는 D고 웃기지 마라 이거야. 트럼프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A는 B, B는 C, C는 D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냥 A는 B야. 그러니까 3,500억 달러 500조 원 어떻게 낼 거냐. 그러니까 현금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걸 만들면 우리 외환시장에 충격이 옵니다. IMF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좋아.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현금을 안 내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얘기한 거야? 통화사업 해달라고? 미국이 미쳤다고 통화사업을 해줍니까? 아르헨티나도 통화사업 조금 해주는 것도 조건이 있어요. 우파 정부가 집권할 것. 우파 정부가 안 하면 집권 안 하면 깨버리겠다는 거야. 일단 돈은 주는데 우파 정부가 집권할 것. 만약에 좌파 정부가 집권하면 깨버리겠다는 얘기밖에 더 듭니까? 트럼프는 확실해요. 지금 중국 견제해야 된다는 거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 대한민국을 제2의 괌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괌이 어떤 상태인지 알죠? 괌은 미국의 주는 아닙니다. 미국의 주는 아닌데 사실상 미국의 주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권은 괌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다 미국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그냥 주권이 괌한테 있는 거고 실제로는 미국령이랑 똑같다. 이게 괌입니다. 그래서 괌에 미군 기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나라도 말이죠. 주권은 한국에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군사, 경제 이런 거는 미국의 하나의 주처럼 만들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결국 중국의 속국이 되고 말 거라는 거죠. 여러분, 중국의 속국 안 될 것 같습니까? 이 앞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중국의 속국이 진행되고 있어요. 서해 공정, 그 다음에 지금 동북 공정, 전부 다 중국의 속국되는 거 아닙니까? 하이브리드 전쟁, 그리고 지금 중국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거, 그리고 중국인들이 와서 땅 사고, 아파트 사고, 상가 사고, 바로 그게 중국화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중국이라는 나라에 결국 먹히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김정은이가 중국을 되게 싫어한다는 거 모릅니까? 김정은이는 정말 싫어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일본이 100년의 원수라면 중국은 1000년의 원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병자호란 그거 뭐예요 다. 그 엄청난 아니 병자호란 말고 고려시대부터 원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몽고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청나라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를 안 괴롭힌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개개 비르면 조금 봐주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장 큰 적은 중국이라고 보고 있어요. 김정은은. 일본은 오히려 적이 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말이죠. 지금도 사실상 북한을 갖다가 자기네 나와바리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멀리 있는 적보다 오히려 중국에 있는 가까운 적이 더 무서운 거야. 중국 애들이 싹 들어와가지고 뺏어버리면 그냥 속국되는 거지 뭐야. 미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무서운 게 중국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핵무기를 가진 것도 미국도 견제하는 거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핵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갖다가 좀 인정해주고 그리고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을 조금 봐주는 거지. 만약에 김정은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보세요. 과연 김정은을 인정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지킬 힘이 없으면 바로 그냥 중국에 속국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저 좌파 정부 그리고 또 중국의 그 시다바리 친중 정부 하는 걸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요 3,500억 달러도 자기들한테 필요하지만 그 500조 없다고 미국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트럼프의 원래 의도는 저는 뭐라고 보냐면 묶어두려는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저렇게 안 하면요 우리 애완 보이고 있는 거, 우리 돈 좀 있는 거 중국 주고 북한 줍니다. 문재인이가 북한을 얼마나 퍼줬습니까? 또 북한에 퍼줄 거야. 또 중국에 어떤 식으로든 투자하고 또 퍼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완 보유가 4,16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지지난달 기준. 자, 이걸 묶어둬야 된다고. 묶어둬야.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묶어야 되고 중국 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묶어야 돼요. 대한민국의 돈이 중국과 북한에 이롭게 작용하는 걸 묶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 500조 원 갖고 와. 3,500억 달러 갖고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4,000억 달러 있는 거 알고서 3,500억 달러 갖고 라는 것이 아닌가. 3,500억 달러 현금으로 내면 다시 또 뭐 내야 돼요? 1,000억 달러, 에너지 사와야 되잖아, 에너지. 그 다음에 1,500억 달러 기업들이 또 투자한다고 약속했잖아. 그럼 우리는 말이죠.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북한을 퍼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국에다가 퍼주거나 또는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돈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거, 한국 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의도적으로 3,500억 달러를 갖고 라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좌파 정부만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부가 그대로 있었더라면 우리는 한 1,500억 달러나 2,000억 달러 정도만 내도 충분하게 협상이 진행됐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재명 리스크가 들어서면서 이재명을 갖다가 그야말로 묶어두고 그리고 또 딴짓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야말로 반영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가 일부러 저렇게 3,500억 달러를 얘기한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저 말이죠. 3,500억 달러가 있느니 없느니 징징거리고 한국이 지금 IMF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수합해달라고 그러고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자, 3,500억 달러 협상
지금 깨졌습니다. 우리가 3,500달러를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 또는 뭐 통화 사업을 하겠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러테릭 상무장관은 대안을 제시하라고만 얘기하고 2시간 만에 사실상 결렬됐다. 만나기로 한 것도 없다. 지금 관세 협상은 계속해서 난항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한국 정말 거들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어주시고요. 강신업 TV의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